거울과 렌즈가 있고요. 과학 뒤집기 35번에 빛과 색이 있거든요. 요 3번의 거울과 렌즈와 그리고 35번의 빛과 색이 합해져서 통합과학 뒤집기에는 16번의 빛의 성질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요번에 개정이 되면서 빛의 성질이라고 단원명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그런 20이 개정된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빛의 성질로 통합을 해서 저희가 대주제를 변경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신간이 여기 보시면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그리고 지층과 화석, 오른쪽에 강과 바다, 코딩, 인공지능 이렇게 5개가 저희가 신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신간 5건은 개정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대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신간으로 넣은 거고요. 9건 같은 경우는 과학뒤집기 기본편에 기존에 있던 9건을 요번에 통합하고 보강하면서 신간처럼 9건을 만든 거예요. 저희 책이 총 40권이긴 하지만, 총 40권이긴 하지만, 5건이 신간이 들어가고, 9건이 통폐합이 돼서 새로운 권으로 바뀌어서 나온다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총 14권에 해당하는 권이 신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1권부터 40권까지가 이렇게 저희 통합과학 뒤집기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전권에 예전에는 견본에다만 QR을 넣었었는데요. 요번에 바뀌면서 전권에 1권부터 40권에 전권에 QR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QR에는요. 지금도 QR을 찍으시면 저희 견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QR은 정품을 구입해야만 저희 인강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견본은 다 누구나 보실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 QR에는 내용이 저희가 강좌를 저희가 80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80강에 대한 강의를 보실 수 있고요. 요 강의에 관련된 게 본책은 40권인데 영상은 또 40권이 플러스가 되었죠. 그건 뭐냐면 책 한 권에 본책에 대한 영상 하나, 그리고 본책에 대한 문제풀이 영상, 인강, 문제풀이 영상이 또 40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강에 대한 영상이 저희가 포함이 돼서 총 80강으로 되어 있고요. 이 문제풀이에 대한 영상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품을 산 고객들은 책 한 권에 대한 예습 문제, 복습 문제, 그리고 단원 정리 문제, 그리고 단원 정리에 대한 해설지를 다운로드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 저희가 홈페이지에 정품을 산 고객들한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예습 문제나 복습 문제는 문제지만 출력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고요. 단원 정리에 대한 강의 영상을 QR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통합과학 뒤집기에 인강이 있다라는 거는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1대1 디지털 교과서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죠. 그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선행 학습이 저희 통과 뒤에 인강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요번에 디자인을 전면 다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이들이 몰입 독서와 또 반복 독서가 가능하게끔 저희가 디자인 구성을 했는데요. 1번부터 6번까지 이렇게 바뀐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지금 보여드리는 게 기존의 과학 뒤집기 기본편이고요. 요번에 바뀐 건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결하고 또 아이들이 보기에 친숙하고 그리고 이 책 굉장히 쉽겠는데 라는 그런 간결한 디자인 구성과
부드러운 곡선 그리고 색상도 이렇게 디자인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반복 독서와 그리고 몰입 독서를 할 수 있게끔 바꿨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과학 뒤집기 기본편입니다. 과학 뒤집기 기본편을 보면 왼쪽에 알을 낳은 개구리가 있고 옆에 확대해서 본 개구리 알이 있죠.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바뀔 때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비율과 배치를 아이들이 몰입 독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구리 알을 낳는 개구리와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 이미지를 저희가 요번에 이미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몰입 독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는 거 하고요. 이렇게 딱 보시면 바뀐 책이 조금 아이들이 몰입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비율과 배치를 바꿨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게 기존에 있던 책이고요. 보시면 아이들이 옆줄에 대한 게 오른쪽에 있어요. 옆줄에 대한 게 이렇게 있는데 옆줄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면 어류, 양서류의 몸 양옆에 한 줄로 늘어서 있는 줄이에요 라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옆줄에 대해서 아이들이 사진을 보지 않으면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 자료로 아이들이 물고기 양옆에 있는 옆줄에 대해서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게끔 했고요. 그리고 시각 정보도 보게 하고 세밀한 내용 설명. 한번 설명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설명을 비교해 보면 어류 양서류의 몸 양옆에 한 줄로 늘어서 있는 감각기관이에요. 라면서 감각기관이라는 포인트를 아이들한테 한 번 더 정보를 제공을 해주게끔 저희가 사진 자료와 함께 더불어서 세밀하고 정확한 내용 설명까지 넣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다음 장인데요. 요거를 보시면, 기존에 있던 책이에요. 기존의 책을 보시면 저희가 조판 배열까지도 저희가 바꿨어요. 지금 나비가 있는 게 39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환영동물, 선영동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빨간 글씨로 중요 포인트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번에 저희가 책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앞에 내용으로 39쪽에 있는 내용이 앞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던 것들은 아이들이 조금 더 몰입해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형광펜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던 것은 밑줄짝 형광펜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들이 사진을 안 보면 환영동물과 선영동물에 대한 이해가 확실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바꿀 때 환영동물과 선영동물에 대한 사진 정보를 추가적으로 넣었고요. 설명도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이거는 즉 뭐냐. 그것도 배치도요. 한쪽을 전면 차지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환영동물과 선영동물에 대한 이해도 하지만 더 확실한 이해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진 이미지까지도 넣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번에 고품질의 사진으로 전면 다 개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자료 80% 이상을 다 교체를 했다. 왼쪽에 보시면 그림으로 바위에 붙어 사는 동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변경이 되면서 플랭크톤이 있고 아래에 붕어빵 같은 아이들 두 마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번에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림으로 있던 것을 사진 자료로 넣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플랑크톤이 있고 아래쪽에 붕어가 두 마리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면서 대표적인 동물 플랭크톤 물벼룩에 대한 사진 자료를 넣어놨습니다. 저희가 그림이었던 것을 필요한 거는 사진 자료로도 넣었고요. 또 좀 선명하지 않은 사진 자료도 다 80% 이상을 교체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요, 개정교육 과정을 저희가 다 반영을 했죠. 요번에 개정교육 과정이 5학년, 6학년 교과서가 내년에 바뀌어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5, 6학년 교과서도 지금 구매할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요번에 통과들을 만들면서 5, 6학년 중학교 교육 과정까지도 다 바뀐 내용을 저희가 적용을 시켰어요. 완전히 반영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수치, 백분율, 연도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을 다 바꿨어요. 자, 혹시 오늘 아침에 저는 아침에 공복에 항상 유산균을 먹거든요. 혹시 유산균 드셨어요? 그 유산균을 이제는 젖산균이라고 해야 돼요. 젖산균. 그리고 전두엽은요, 이마엽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아직도 유산균이라는 말을 쓰죠. 그건 뭐냐면, 뭐, 용어가 바뀌었다고 법적으로 이제부터는 젖산균이라고 하십시오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에 익숙한 성인들 대상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산균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 아이들이 새롭게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때는 젖산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이마엽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바뀌었어요. 우리들이 학습을 할 때 요오드는 요오드라고 배웠잖아요. 지금 요즘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땐 아이오딘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이오딘. 그리고 부타는 뷰테인, 비타민은 바이타민, 메스 실린더는 눈금 실린더로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7월 29일 날, 7월 26일인지 아무튼 토요일 날 제가 건강검진을 받는데 대장 내시경이라고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이제 대장 내시경이 아니고요. 큰 창자 내시경이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용어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네. 또한 아래단에 보시면 단백질 분해 요소 이게 띄어쓰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변경이 된 거는 단백질 분해 요소 붙였어야 되고요. 생물 다양성 보전 이것도 다 붙였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22 개정교육 과정을 저희 통과디에서는 완벽하게 반영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견본을 갖고 계시면 오늘은 방송 줌으로 하니까 혹시 견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요거를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3쪽의 교과서에서 찾아봐요 하면서 각 단원별로 저희가 교과서에 찾아봐요라는 게 1단원부터 모든 단원에 교과서와 연계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단원 맨 앞장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진과 앞단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사진과 일러스트 용어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고요. 그리고 저희 통합과학 뒤집기는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 완성편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완성편은 설명문으로 되어 있는 책이 저희 완성편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와 그림의 연계성을 강화했고요. 그리고 스토리, 용어, 일러스트, 사진에 대한 정보력을 더 강화했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강과 바다는요, 대주제가 강과 바다고요. 소주제는 게으른 꽝처리의 우당탕탕 용트림입니다. 이 내용은 이 앞에 있는 얘가 이묵이거든요. 이 아이가 이름이 꽝철이에요. 꽝철이가 모험을 떠나요. 마치 해리포터 시리즈처럼 이 꽝철이가 여행을 떠나는데 강에도 갔다, 바다도 갔다, 강 상류에도 갔다, 강 하류에도 갔다 이러면서 나중에는 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있게 강과 바다에 대한 거를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왜 꼭 통과디를 읽어야 할까요? 라는 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교육 과정이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누리교육 과정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이 있고 5, 6학년이 있는데요. 먼저 누리교육 과정을 한번 볼게요. 누리교육 과정은 교육부에서 아이 중심, 놀이 중심. 그래서 아이들한테 몸놀이를 통해서 정보를 흡수하게 하고 몸놀이를 통해서 자기 주도성을 갖게 하는 그런 누리교육 과정은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우리 아이들이 배웁니다. 이 누리교육 과정 5가지 영역은요.
누리교육과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으로 다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은 몇 과목일까요? 3과목입니다. 국어, 수학, 통합교과. 통합이라는 단어는 이미 고등학교에 이번에 처음 등장했지만 이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에 통합이라는 교과목이 있었구나. 자, 그럼 이 통합교과는 어떻게 배울까요? 대주제를 가지고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이렇게 통합된 하나의 주제로 통합해서 배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은 과목 수가 몇 과목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3배수가 띱니다. 3배수가 떼어서 총 9과목으로 늘어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5, 6학년이 되면 여기에 실과라는 과목이 들어가면서 총 10과목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초등학교 1, 2학년에 배우는 모든 것들은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까지 다 연계돼서 학습이 되어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가 중요할까요? 맞아요. 누리교육과정부터 굉장히 중요하고요. 과학과 사회로 봤을 때는 학습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이가 과학과 사회가 어렵다라고 하면은요, 라고 했을 때는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우리 아이가 이해하고 경쟁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우리 아이가 과학과 사회라는 첫 교과서가 들어갈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재미있게 흥미있게 배울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특히 3학년 1학기 첫 단원 정말 중요한 단원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아이가 월별 그러면 통합 대주제를 어떻게 배울까요? 누리교육과정 때는 이렇게 12가지 대주제로 배우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16가지 대주제로 배우는데요. 누리교육과정 때 배웠던 것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그대로 흡수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리교육과정 때 지금 9월이니까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배우잖아요. 요게 1학년 때 우리나라로 가는 거예요. 요렇게 연결이 돼서 학습이 된다. 따로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연이라는 대주제가 있죠. 2학년 1학기 자연이라는 대주제는 자연이라는 대주제를 놓고 이 자연이라는 대주제를 놓고 과학, 사회, 음악, 미술, 체육, 도덕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통합된 주제로 과학과 사회, 음악, 미술을 배우는구나. 통합적으로 배우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요. 통합과학 뒤집기를 왜 꼭 읽어야 될까?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3년도 12월 27일 날, 통합과학, 개편 확정안을 만들었죠. 28년도부터 수능을 보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바뀝니다. 라는 확정안을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요게 개편 전에는요.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이 있었죠. 그래서 개편 전에는 사회 9과목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거 선택을 해서 여기에서 내가 2과목만 내가 만점을 받으면 됐어요. 그래서 1등급을 받으면 됐었죠. 과학에서는 요 8과목 중에서 물화생지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거 선택해서 1등급만 받으면 됐었어요. 특히 문과는 과학할 필요 없었고요. 그리고 이과를 선택한 친구는 사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아이들부터는요. 문이과 상관없이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을 통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나는 좋아하는 것만 할래 이게 아니라요. 문과 성향, 이과 성향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아이가 이제는 경쟁력 우위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과목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은요. 이게 전집안에 있는 내용들이죠. 과학의 전집에는 물, 화, 생지가 다 들어가 있죠.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게 다 들어가 있죠. 사회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과학이나 사회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편독을 하지 않도록 전집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골고루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여기에서도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교과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고등학교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이 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과학과 실험 관찰로 되어 있죠. 그런데 고등학교 요번에 바뀐 개정 교과서는요.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이 있는데 이 과학탐구 실험은요. 거의 논문책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지금 개정교육과정은 내년에 5, 6학년 중2, 고2 교과서가 반영이 되는데 저희 통합과학 뒤집기는 완벽하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제가 과학교과서를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무슨 교과서냐면요. 과학교과서예요. 근데 출판사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국정교과서로 과학을 공부를 했죠. 그런데 3학년부터요, 과학, 사회, 수학 교과서가요, 바로 옆에 있는 학교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어느 초등학교는 비상교육, 어느 초등학교는 동아출판사, 각각 다른 출판사 책으로 우리 아이들이 과학과 사회와 수학 교과서를 가지고 학습을 한다. 이 말은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요, 배경 지식이나 바탕 지식이 없는 아이들은요, 학교에 A라는 학교에서 있다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을 경우에 배경 지식, 바탕 지식 없는 아이들은요, 출판사마다 맥은 똑같지만 풀어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과학에 대한 핵심을 잡아가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요? 배경 지식과 바탕 지식이 없는 아이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과학과 사회와 수학은 배경 지식을 많이 쌓아줘야겠구나 라는 중요성이 이렇게 검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통합과학 뒤집기는 이런 내용들, 교과서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아이들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게 통합과학 뒤집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저희 통합과학 뒤집기는 제22 개정교육과정을 완벽하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꼭 읽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과학 영역은요, 5대 영역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4대 영역이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개정이 되면서 5대 영역이 됐는데 요 표의 가장 아랫단에 보시면 과학과 사회라는 게 있죠. 과학과 사회라는 단원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로 봤을 때는 꼭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땐 같은 주제로 과학과 사회책을 꼭 함께 연계해서 읽어줘야겠구나라는 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5대 영역은요. 물, 화, 생, 지예요. 그런데 요 아래에 제가 가로로 표시되어 있는 건 초등학교는 물, 화, 생지로 배우지 않고요. 물화생지로 배우지 않고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이렇게 배웁니다. 그게 이제 중학교가 되면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분이 되어 있는 요 표가 물화생지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5대 영역이요, 중학교 때 70에서 80%가 연계가 돼요. 초등학교를 우리 아이가 과학을 딱 어렵다라고 하는 순간 중학교 과학은 어떨까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도 중요한 게 중학교 과학이 고등학교 통합과학 1로 70%가 연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언제가 가장 학습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쉬울까요? 초등학교 3학년이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쉬운 날. 네. 초등학교 3학년 과학을 놓치는 순간 우리 아이의 과학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에 우리 아이가 공백 기간이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초등학교 3학년 공백을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5학년인데 과학 어려워해요. 그러면 언제를 메꿔줘야 될까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학교 과학으로 가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꼭 명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과학 교육의 핵심, 교육부의 과학 교육의 핵심은요. 통합적 주제 중심이다. 통합적 주제 중심으로 간다. 통합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언제 나왔었죠? 네. 누리교육과정 때 통합적 주제 나왔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통합교과에서 통합 주제로 과학, 사회, 음악, 미술, 체육, 도덕을 배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초등학교 과학도 또한 통합적 주제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책이 강과 바다로 본 학습 연계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통과디의 견본이 강과 바다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연계가 돼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연계가 되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렇게, 중학교 때 3학년 때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요게 이제 고등학교 통합과학 1, 2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 겁니다. 통합과학 1, 2는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심화가 돼서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통합과학 뒤집기는 과학의 핵심과 원리와 개념을 흥미진진한 동화에 담아서 아이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통합과학을 향한 기초부터 탄탄하게 통합과학을 향한 기초를 만들어준다. 탄탄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저희 통합과학 뒤집기가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인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과학 뒤집기에 인강이 있었는데요. 인강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초편의 영상을 완벽하게 새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영상실에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선생님들은 대치동의 유명한 선생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화, 생지 영역별로 강사님들이 계시고요. 이 강미자 강사님께서는 대단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국가대표까지도 선발하신 그런 유명한 선생님이시고요. 노우찬 강사님의 이력입니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나오신 선생님이시고요. 요 선생님들이 대치동에서 강사를 한다. 강남 대치동에서 학원을 한다. 선생님들의 실력이 웬만해서는 엄마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인정을 안 해주시겠죠. 근데 이 강사님들께서 저희 인강 80강을 물화생지로 나뉘어서 강의를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비 강사님께서는 포항공대를 졸업하셨는데 또 서울대 기계공학부를 지금 졸업 예정에 있으시다고 합니다. 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십니다. 강과 바다로 봤을 때는 강과 바다의 특징 비교, 강과 바다의 작용, 강과 바다 주변 지형 이렇게. 이건 뭐냐면요. 초등학교 교과서, 중학교까지 가서도 이 항목은 꼭 알아야 되는 핵심 과제, 요거를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시고요. 또한 이렇게 강과 바다에 대한 문제 풀이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과 바다에 대한 문제 풀이 이렇게 해주세요. 한번 보실까요? 네. 요 문제는요, 어떻게 풀어주시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제별 핵심 강의를 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교과와 연계된 문제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교과서와 연계된 문제를 풀고요. 또한 아이들이 매 단원마다 단원 평가를 아이들이 보거든요, 학교에서. 그 단원 평가를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워크지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 이 워크지는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 단원평가죠. 이 단원평가 문제를 다운로드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해설지를 풀어볼 수 있고요. 또한 선생님이 강의는 안 해주시지만 용어에 대한 예습 문제, 복습 문제도 다운로드해서 풀어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요. 서울교대 과학창의사고력대회 문제 출제 방식을 선택해서 문제를 만들었지만 이 문제는요. 단원평가를 풀 수 있게 하고 단원평가를 예비할 수 있고 복습할 수 있고 이런 문제 중심으로 저희가 문제풀이를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1년에 한 번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책을 보고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단원 정리 인강을 듣고 이렇게 순서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습 문제 예를 들어드리면요. 이렇게 예습 문제는 선생님이 강의는 안 해주세요. 예습 문제는 이렇게 보통 그 용어에 대한 걸 하고요. 여기 오른쪽 문제를 보면 여기에 통과디 86쪽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답안지인데요. 이렇게 답안지에 대한 내용들을 어디에 있어 하면서 책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했고요. 복습 문제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답안지도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통과디 74쪽 다시 한번 열어보고 네가 확인해봐 하고 복습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단원 정리 문제는 이거를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여기 보시면 여기 그릇에 뭐 무슨 이렇게 물이 담겨져 있고 플레이트에 물이 담겨져 있는 게 이렇게 있죠. 이런 문제를 선생님이 강의를 해주시는 겁니다. 요걸 또한 단원 정리 문제를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맨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과디 몇 쪽에 이 문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설지에 이렇게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견본하고 교과서를 한번 볼게요. 대주제 강과 바다로 봤을 때 이런 순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교과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3학년 2학기 강과 바다 저희 책에 강과 바다하고 연결된대요. 여기 지구와 바다를 3학년 2학기 때 3학년 2학기 때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아무나 크게 자, 견본 교과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구와 바다를 한번 볼게요. 지구와 바다에서 바닷물은 육지의 물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책에 보시면 강과 바다 견본하고 100%다 연계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거는 강도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여기 3학년 2학기 과학 교과서인데요. 바닷물은 육지의 물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지구의 물은 대부분 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도 강이나 호수 등의 물이 있습니다. 바닷물은 육지의 물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육지의 물과 비교해 바닷물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하고 교과서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교과서가 친절한가요? 배경 지식이 없는 아이들이 요 세 줄만 갖고 우리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오른쪽 거 한번 더 볼까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육지의 물은 빙하와 같이 얼음 상태로 있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강, 호수 등으로 있습니다. 바닷물은 소금을 포함해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어 사람이 마시기에 적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닷물을 이용해 바닷물에 녹아 있는 소금 등을 얻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배경 지식이 없는 아이들은요, 절대 이 네 줄, 세 줄을 갖고 이 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려면 교과서가 얼만큼 두꺼워야 될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제2의 교과서 통합과학 뒤집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서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친절한 저희 통합과학 뒤집기가 우리 아이한테 꼭 필요하다라는 거 사진만 이어 있고 설명은 별로 없구나. 한번 또 하나 볼까요? 요거와 연계된 실험 관찰책을 한번 똑같이 연계된 실험 관찰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앞단에 보여드린 과학책과 연계된 실험 관찰책입니다. 보시면은요, 교과서가 친절한가요?
없어요. 설명 없이 자, 이거 빈칸 너희들이 한번 채워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 이거를 채워 나갈 수 있을까요? 네, 독서를 통해서 바탕 지식과 배경 지식 있는 아이들만 이거를 채워 나갈 수 있겠죠. 오른쪽에 걸 한번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증발 접시 안에 물이 모두 없어지면 핫플레이트를 끄고 증발 접시 안을 관찰해 그림과 글로 나타내 보시오 하면서 이걸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증발 접시 안을 관찰하고 여기 한번 볼까요? 육지의 물을 담은 증발 접시는 어떻게 변경되어 있을까요? 얼룩만 남아 있겠죠. 그 얼룩을 그려야 되고요. 바닷물을 담은 증발 접시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네, 소금기가 있는 걸 아이들이 그려야 되겠죠. 글로도 써야 돼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정말 막연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런데 누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배경 지식이 있고 바탕 지식이 있는 아이들이 이거에 대한 답을 아이들이 채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교과서는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2의 과학 교과서는 필독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저희 통합과학 뒤집기에 뚝딱뚝딱 실험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실험 관찰 부분을 저희 통합과학 뒤집기에 뚝딱뚝딱 실험실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앞단에 있는 내용들요 채워 나갈 수 있게끔 왜 그럴까? 이런 걸 넣어놨습니다. 그럼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은 앞단에 있는 과학책과 실험 관찰의 내용을 다 소화해낼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볼까요? 요거는 이제 4학년 1학기 교과서인데요. 4학년 1학기 교과서를 보면 여기 단원이 자석의 이용, 물의 상태 변화, 땅의 변화,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요. 땅의 변화가 있습니다. 앞단에는 3학년 2학기는 바다를 배웠고요. 4학년 1학기 교과서는 땅의 변화를 통해서 흐르는 물의 작용, 강주변의 모습, 화산의 특징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그러면 4학년 1학기 과학책에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교과서를 한번 펼쳐볼게요. 여기 교과서예요. 강주변의 모습. 한번 가만히 눈 크게 뜨고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설명이 몇 줄이 되어 있나요? 파란색은 요거는 답안이에요. 아이들은 이 파란색 못 봐요. 그쵸? 여기 보시면 설명이 없어요. 한번 확대를 제가 해볼게요. 강 상류에는 흐르는 물의 침식작용이 퇴적작용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강 하류에서는 흐르는 물의 퇴적작용이 침식작용보다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흐르는 물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강 주변의 모습을 변화시킵니다. 네 줄이에요. 그리고 밑에 강하류에 대한 설명 띵띵띵 나와 있어요. 어떡하죠? 우리 아이들이 과연 이걸 갖고 친절한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친절하게 만들려면 교과서가 무슨 예전에 봤던 동화전과처럼 두꺼워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과학은요, 제2의 과학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우리 아이가 제2의 교과서를 안 읽고서 학교에 가면 아이들 뭐 할까? 그쵸? 멍하게 있다가 멍하게 집에 오겠죠. 자, 요것도 제가 확대해 볼게요. 강상류도 띵띵띵 세 줄로 나오고 끝입니다. 우리 아이가 친절하게 과학교과서를 볼 수 있을까요? 제2의 과학교과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강과 바다, 통과 뒤의 강과 바다에서는 그림을 보면 꽝처리가 지금 빵 내려가요. 이 그림만 보고도 여기는 상류구나. 왜? 유속이 빠르게 그림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자, 과학교과서를 우리 아이가 강과 바다를 본 아이들은 이 4학년 1학기 과학교과서를 얼마나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2의 과학교과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거와 관련된 실험관찰 4학년 1학기 교과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답을 미리 써놨어요. 이거를 누가 해내야 되냐면 아이들이 써야 되는 건데 미리 파란색으로 제가 돼 있는 걸 여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몇 명의 아이들이 답을 써내려갈까요? 확대를 해보면은요. 교과서는 이것만 나와 있고 이 안에 파란색을 우리 아이들이 쓰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아이들이 배경 지식과 바탕 지식이 없는 아이들은 잘 쓴 아이들 거 옆에서 베껴 쓰던지 아니면 그 위에 모르겠다라고 하든지
그쵸? 요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과학 교과서의 현실이에요. 실험 관찰책은 더 이렇게 아이들이 채워야 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통과 뒤에는 이렇게 우가코까지도 아이들이 배경 지식으로 쌓아갈 수 있게끔 친절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책에는 이렇게 용어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이해하고요. 오른쪽에 사진으로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배경 지식을 탄탄하게 쌓아갈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책에 보면은요, 만화가 있어요. 만화 그러면 어머님들 보여주기 싫죠. 그리고 그런데 이 만화가요, 저희 책에는 핵심만 간략하게 반복적으로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과학툰 지식툭에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는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로 짠! 나는 흘러다니면서 돌을 깎아서 작품을 만들어. 이게 바로 침식작용. 침식작용, 강상류의 침식작용, 또 운반작용, 그리고 강하류의 퇴적작용까지 이렇게 아이들의 핵심을 짚어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정보에 대한 확신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과학툰 지식툭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앞단에 말씀드렸죠. 과학과 사회라는 단원이 신설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책에는 이렇게 요리조리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요리조리 과학이라는 게 있어서 요리조리 과학을 통해서 과학과 사회, 과학과 역사, 과학과 예술, 과학과 문화 이렇게 창의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요리조리 과학이 들어있다라는 거 하고요. 시험 보겠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자, 3번 문제 한번.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시네요. 얼굴을 보여주시면 입모양으로라도 제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게요, 4학년 1학기 단원평가 문제입니다. 요런 문제들을 저희 인강에서 요 문제들을 저희가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주시는 건데요. 자, 3번 답이 뭘까요? 흐르는 물이 돌이나 흙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작용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이랬어요. 아이가 써야 되거든요. 답이 뭘까요? 네, 운반작용입니다. 운반작용. 아까 과학툰 지식툭에서 붙죠. 4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중 강상류의 특징을 옳게 설명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아까 앞단에 과학툰 지식툭만 읽어도 풀 수 있는 문제죠. 답은 4번입니다. 침식작용이 퇴적작용보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게 강상류죠. 퇴적작용이 활발한 것은 하류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강상류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강의 하류에서는 퇴적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라고 되어 이게 답이죠. 자, 이런 문제를 인터넷 강의에서 각 권별 인강으로 선생님들이 단원평가를 아이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문제풀이 강의가 저희 통과 뒤에는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과학 라인업을 한번 또 볼게요. 수능 문제 예시 문항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가 저희가 신간으로 등록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세균과 바이러스 관련된 문제가 예시 문항으로 나와 있었어요. 통합과학 예시 문항으로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A를 매개로 전파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제가 한숨을 한 5번은 쉰 것 같아요. 문제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 저는 문과형 인간인가 봐요. 네.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A를 매개로 전파된다 하면서 가나를 이해하고 그래프와 연관시키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의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후 뭐를 했냐면 답을 보고 문제를 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어떤 건지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요. 여기 계신 분들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통합과학 요 단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통합과학의 과학탐구실험 2단원의 외래종이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증할 수 있는 아이가 아까 그 예시문항을 풀 수 있고요. 그러기 전에는 또 통합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선 어떤 게 이해가 돼야 될까요?
중학교 과학의 요 단원을 완벽하게 우리 아이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뭘 해야 될까요? 초등학교 과학 4학년 1학기에요. 다양한 생물과 우리 생활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탐구활동의 3단원의 세균의 특징이 나오죠. 이거를 이해해야 완벽하고 있어야 중학교가 이해되고 과학, 통합과학이 이해되고 그래야 수능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요거와 관련된 실험 관찰 문제입니다. 실험 관찰 문제인데요. 앞단에는 과학책이고요. 그거와 관련된 실험 관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를 파란 글씨로 여기 되어 있지만요. 파란 글씨가 아니고요. 이거는 아이들이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파란 글씨들은요. 근데 여기 디지털 현미경으로 아이들이 관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 요번에 통합과학 뒤집기에 똑같은 선물을 저희가 출시 이벤트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요 디지털 현미경을 통과대를 구매한 고객한테는 요 현미경을 선물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세균을 관찰을 하면서 갑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부터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겠죠. 저희 도서출판 성우의 과학 라인업 중에서 가장 기초 단계가 꿈틀이 척과학이거든요. 요게 이제 윤희는 깔끔쟁이가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거예요. 그 부분만 제가 조금 발췌해 왔는데요. 이제 콧물이에요, 얘가. 콧물이 아이한테 지금 침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콧물, 나는 나 때문 아니야. 콧물은 나 때문 아니야. 나는 뭘 하는지 알아? 나는 나쁜 세균하고 먼지를 콧물이 붙잡아. 그래서 콧구멍 밖으로 내보내. 이미 1단계에서 세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침 때문은 아니야. 나는 나쁜 세균도 나도 잡아. 너 코만 잡는 거 아니야. 나는 또 음식을 흐물하게도 만들고 소화도 한단 말이야. 소화도 도와준단 말이야 하면서 침이 반항을 해요. 그랬더니 콧물이 그래요. 너 그러면 침 때문이 아니면 너 눈물 네가 울보라서 윤희가 놀림받은 거야? 그랬더니 눈물이 그래요. 눈물이 엉엉 울면서 아니야 난 안 그랬어. 나는 쉬지 않고 윤희 눈을 닦아주고 윤희 눈을 촉촉하게 해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닦아준단 말이야. 나쁜 세균도 내보내고 뭐예요? 세균을 내보낸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쵸? 너 부끄러운 건 땀 때문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얘 콧물이 아마 남자인 것 같아요. 그쵸? 콧물이 남자인 것 같아요. 막 눈물을 다독여주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땀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나는 유니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몸속에 찌꺼기도 내보낸다고 하면서 1단계에서 이미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죠. 자, 아이들한테는 단계별 독서가 중요한 게 어떤 책일까요? 과학이에요. 기초 개념의 공백을 두는 순간 그 다음 세균 바이러스를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아래 단계인 세균과 바이러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저희 꼬마 시리즈 건강과 바이러스가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잠시만요. 이게 배터리가 없는지 색이 흐려지네요. 배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건강과 바이러스를 그 다음에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를 이해해야 될까요? 저희 도서출판 성우의 꿈틀이 척과학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꼬마과학 뒤집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 뒤집기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해해야 되겠죠? 근데 요거는요 원책이 아니에요. 저희 편집장님한테 혼날 일을 제가 했는데 요거는 지금 완성편이 아닌 그림을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스케치본을 갖고 왔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감염이라는 걸 저희 통과뒤에 노출을 시키죠.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하면서 감염이라는 걸 노출시키고요. 그 다음 장에 가서 바이러스라는 걸 이해를 시키고요. 또 하나 저희 통과뒤의 특징 확실하게 사진으로 이해시키자.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을 통해서 정보를 유추해내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다가 이렇게 사진을 한쪽 면을 차지하게끔 이렇게 사진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도록 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편 저희 도서출판 성우의 마지막 편 완성편의 바이러스 이렇게 이해시키면 되죠. 저희 도서출판 성우의 과학 라인업을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 도서출판 성우의 책을 읽힌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꿈틀이 첫 과학에 윤희는 깔끔쟁이부터 시작해서 꼬마 과학 뒤집기, 통과뒤 완성편까지 세균과 바이러스의 단계별 독서를 제안해 드립니다. 그리고요, 책에서, 집에서 DP를 할 때도요, 과학은요, 꿈틀이 첫 과학부터 꼬과, 통과, 완성편 아이들이요, 주제별로 이렇게 뽑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DP를 해주면 아이들이 단계별 독서를 우리 아이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결고리 독서존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연결고리 독서존을 만든다는 것은, 즉, 우리 아이한테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독서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아이로 만들 수 있다. 한번 보실까요? 물과 바다, 그리고 세균과 바이러스, 그리고 물체와 물질, 호흡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서출판 성우는 라인업이 완벽합니다. 그래서 꿈틀이 첫 과학부터 꼬마 과학 뒤집기, 통과뒤, 완성편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 아이들이 밟아주고 다져주는 드릴 독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도서출판 성우의 과학 라인업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과학과 사회를 꼭 읽어야 돼요. 같이 읽어줘야 돼요. 왜요? 교육부가 과학에서는 과학과 기술, 사회를 상호작용을 반영하겠다라고 교육부에서 꽝꽝꽝 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 과학과 사회라는 단원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과학과 사회책은 반드시 함께 읽어줘야 된다. 자, 저희 도서출판 성우의 책을 한번 볼게요. 지구온난화는 과학일까요? 사회일까요? 네, 지구온난화는 과학이면서 사회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회에 대한 문제성이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기후도 이렇게 바뀐 것도 뭘까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더 이렇게 기후가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라는 큰 화두가 발생이 되고 있죠. 자, 이걸로 봤을 때 그럼 과학과 사회 주제 독서를 반드시 해야겠구나. 자, 도서출판 성우의 책으로 봤을 땐 이렇게 해주면 되죠. 꼬마 과학 뒤집기의 환경의 소중함. 그리고 꼬마 사회 뒤집기에 모아 별에서 온 친구, 요렇게 같이 주제 독서를 이제부터는 해주셔야 돼요. 오늘부터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저희 통합과학 뒤집기에 10권의 환경과 생태계, 하루와 다람쥐의 지구 한 바퀴, 그 다음에 사회 뒤집기 기본편에 지형과 기후, 여기에 저희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과학과 사회는요, 이제 따로 국밥이 아니라 완전히 함께 합체예요, 합체. 그래서 주제별 독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연결고리 독서존에다가 과학과 사회도 같이 넣고 독서를 해주는 훈련을 오늘부터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드립니다. 저희 도서출판 성우의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틀이 첫 과학부터 이렇게 저희 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통과되는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드리면 제2의 초등과학 교과서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희 구매 고객 이벤트가 있습니다. 8월 22일부터 9월 26일 금요일까지예요.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저희가 예약 고객들이 많이 이렇게 등록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교과서에서 보셨던 이 스마트 디지털 휴대용 현미경, 저희가 파우치까지 있거든요. 거치대를 포함을 해서 이렇게 똑같은 거를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배송을 해드립니다. 통합과학 뒤집기를 예약 고객으로 구매하신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교과서에요.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실험을 하고 있죠. 요거 그대로 저희가 컴퓨터에 연결할 수도 있고 휴대폰 PC에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것을 저희가 출시 이벤트 선물로 드리고요. 9월 29일부터 저희가 순차적으로 고객님들께 발송을 하고요. 인강은 9월 29일부터 인강이 오픈이 됩니다. 약
이 이것도 먹어. 3분의 2 정도는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11월 달까지 전체가 다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이 저희가 고객님들한테, 기초는 3년 동안 인강을 저희가 볼 수 있게끔 해드리는데, 예약 구매 고객님들한테, 고객님들한테는요, 저희가, 잠시만요. 예약 고객님들한테는 3년 6개월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3년 6개월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가격은 최저가가 48만 원입니다. 여기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과학 뒤집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합과학 책. 1을 준비하기 위해서 통합과학 뒤집기는 나 근데 필독서다라는 수업 거 다시 때부터는 한번 기억해 우리 주셨으면 좋겠고요. 때는 나 제가 채팅에 때까지는 나와 이제 있는 질문을 한번 사탐 제가 답변을 문과면 사탐 4개 중에 드리도록 2개, 하겠습니다. 제 이과면은 목소리가 조금 과학 다 작았나요? 4개 중에 2개 이렇게만 했으면 됐거든. 근데 지금 얘네는 네. 목소리. 통합 사회과학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무조건 자, 오늘 사회 강의에 9개인가? 들어주셔서 사회 뭐 감사합니다. 7개, 고맙습니다. 과학 9개 이게 저희가 무조건 한 들어야 번 돼. 또 강의가 근데 있는데요.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이걸 주 하기가 어렵잖아. 25일. 다음 주 25일은 저희가 인스타 라방을 합니다. 인스타 라방을 통해서 저희가 통합과학 뒤집기 한 번 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맹 고객 대상으로. 자, 지금요, 저희 인스타그램 저희 도서출판 성우 인스타 한번 들어가 봐 주시겠어요? 인스타 들어가셔서 거기에 팔로우 좀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로우를 해주시면, 네, 인스타에 공구로 뜨는 제품은 정품이 아닙니다. 정품 절대 아니고요. 정품이 아닌 것들은 저희가 통과 문제집이나 뭐 이런 거 다운로드 절대 할 수 없고요. 국어 뒤집기는 저희 없어졌고, 저희가 지금 새로운 책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어서요. 국어 뒤집기 책은 저희가 완벽하게 거의 새 책처럼 해서 저희가 다시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벤트로 견본책 당첨된 거는 저희가 안 되신 분들은 수령 안 되신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 날 발송해 드립니다. 네, 수령 안 되신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 날 한 번 더 발송을 해 드리겠습니다. 국어 뒤집기가 언제 나오냐는 질문이신가요? 언제쯤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네네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국어 뒤집기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거예요. 네.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꿈틀이 사회요? 네, 제가 적극적으로 꿈틀이 사회를, 그쵸, 꿈틀이 첫 과학 너무 좋죠. 네, 꿈틀이 사회도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니요, 완성편은 개정 예정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요번에 개정된 것들,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에 개정됐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완성편은 저희가 개정된 지가 얼마 안 돼 있습니다. 통합과학 뒤집기 심화가 출시는 되지 않고요. 그게 완성편이에요. 통합과학 뒤집기 심화가 완성편으로 된 거고요. 통합과학 뒤집기 심화편이 완성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꿈추리부터 꼬마, 그다음에 통과뒤, 그다음에 완성이에요. 통합과학 뒤집기는요, 초등학교까지 다 볼 수 있고요. 중학교 아이들도 볼 수 있습니다.
6살 친구는 꼬마 과학 뒤집기를 조금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꼬마 과학 뒤집기를 6살짜리 친구가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면 저는 어머님이 같이 읽어주라고 하면 저는 권해드립니다.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꼬마 과학 뒤집기는 애니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볼 때는요, 아이만 보게 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 애니메이션 볼 때 꼭 옆에 같이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영상에 그냥 흘러가듯이 하면 안 돼요. 영상을 몰입해서 볼 수 있게끔 어머님께서 옆에서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